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이 좀 우중충하지만 여전히 지구는 저희가 보이지 않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원순환송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확 무시하지 마세요. 지구의 귀중한 자원, 귀중한 자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원, 정확히 분리배출해 지구를 살리는 것. 쓰레기 분리배출 모두 다 귀한 자원, 제대로 배출해요. 대표님,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해산물 섭취하는 곳이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다량으로.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해산물의 섭취 1위가 네.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별로 작은 나라인데 해산물 섭취 1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는 몇 위인지 아십니까? 돼지고기도 한 3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2위입니다. 아, 2위입니까? 네, 그리고 소고기는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아,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먹는. 네, 그래서 오늘 음식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하면 음식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연관을 못 네. 시키죠. 메탄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네. 우리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양고기에서 네.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죠. 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섞어줘야 될 조사료로 들어갈 물건들, 그 다음에 이런 사료 작물을 키우기 위한 물들, 그 다음에 비료들, 그 다음에 농약들, 이런 모든 것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보다는 아까 했던 유기체에서 나오는 게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기후 강도라고 하는데, 기후 강도가 이산화탄소가 1위라고 했을 때 메탄가스는 21 내지 22배 정도 강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식탁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네. 올라오면 우리가 그걸 먹고 다 먹어서 처리하면 좋겠지만 다 먹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부분으로 갈 게 아니라 네. 이제 메탄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 양고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즈 무시 못해요. 우리 치즈 많이 좋아하는데 치즈는 별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즈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네. 주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저는 짚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그 물발자국, 그다음에 탄소 발자국이 생기는가.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 뭘 만만치 않느냐면 이산화탄소라든가 이 기후 온난화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음식물 쓰레기로 넘어오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돌덩이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 다 유기물인데요. 유기물이 섞게 되면 메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낙엽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식물, 그렇죠. 썩는 거, 식물, 동물, 다 메탄. 뼈 같은 거, 네, 우리가 먹지 다. 않는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땅에 묻었을 경우죠. 네네. 네. 다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기존에는 어쨌습니까? 그걸 그냥 가스 나온 대로 놔두고 퇴비관에 넣어가지고 내지는 그렇죠. 다른 동물들 사료로 써가지고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현기성 발효라고 해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끔 밀봉해가지고 이걸 푹 섞은 겁니다. 현기성 발효입니다. 현기성 발효를 통해서
나온 가스를 정제를 합니다. 왜? 첩에 나올 때 그 양이 농도가 좀 틀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제를 잘 해가지고 이 정제된 가스를 가지고 가스 터빈을 돌려서 네. 전기를 생산해 가거나 아니면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 화장실 앞으로 해가지고 이 뚜껑이 덮인 그리고 그 가운데로 관이 하나 연결돼가지고 그 관을 우리 가스레인지에 연결시켜서 썼던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단순한 메탄가스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방식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방식은 똑같은데 좀 더 세련되게 그다음에 좀 더 과학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훨씬 더 순도가 높은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이걸 이산화탄소로 방출하게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탄가스의 양도 문제이겠지만 메탄가스를 태우는 과정에서 그냥 방출되면 21배, 이산화탄소의 21배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21분의 1 정도로 그 강도 자체를 낮추는 이런 효과들도 있다. 물론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문제는 되지만 메탄가스를 그대로 방출한 것보다는 좀 효과가 저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바이오가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유기질이 섞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가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메탄가스하고 바이오가스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다. 네. 예. 그래서 메탄가스를 많이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돼지 분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돼지 분뇨를 바로 그 통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번 장내에서 소화가 되고 난 부분이라 네네.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새롭게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병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낙엽이라든지 나무 잎사귀를 같이 넣어갖고 발효를 시켰을 때 훨씬 더 많은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혼합해가지고 메탄가스를 뽑는 게 요즘의 추세들이고요. 우리가 뭐 독일이라든지 서유럽 쪽에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재생에너지라든지 이쪽에 밝은 나라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20년 이상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재생에너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이야기했던 바이오가스인 메탄가스를 활용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었던 게 최초의 시작이었고 그게 지금도 상당량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열 병합발전소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뭔가를 태우게 되면은 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열이 나오면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전기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게 열 병합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안지구에 가면은 열 병합발전소가 있거든요. 수안 에너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고 방금 메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바로 연소시켜서 뭔가를 쓰기 위한 용도로 갖고 간다. 그래서 아까 열이란 부분들은 메탄가스에 좀 약한 부분이고요. 아까 했던 열 병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